김영옥은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부터 깨는 습관은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밴 것이었지만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일찍 눈이 떠졌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사소한 생활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신혼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2달. 김영옥은 여전히 집 안에서의 자신 위치를 어디쯤 둬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며느리와 한 집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소리를 낮추고 입을 닫고 손을 먼저 움직였다. 며느리 최서연은 겉으로 보기엔 참 반듯한 아이였다.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아들이 서연을 처음 데려왔을 때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영옥은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이 혹시라도 수준에 맞지 않는 시어머니로 보일까 마음 한켠이 조마조마했다. 오늘 아침도 김영옥은 부지런히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예전에 서연이 무심코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 불 앞에 선 채 간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정성스레 차린 식탁 위엔 잡채, 고등어 조림, 나물 몇 가지가 올려져 있었다. 김영옥은 상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은 제발 좋은 하루가 되기를.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방문이 열리고 최서연이 나왔다. 살짝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넘기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은 내가 좋아한다는 미역국 끓였어. 김영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식탁에 다가와 음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투 어딘가에서 얇은 맛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김영옥은 그 작은 어색함을 애써 무시하고 젓가락을 식탁 쪽으로 돌렸다. 잠시 후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회사 일정이 바쁜 탓인지 눈가에 피곤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미역국 냄새 좋네. 엄마 아침부터 고생 많았어. 내가 좋아하는 국이잖아. 든든하게 먹고 가. 세 식구가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침 식사는 담백한 대화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영옥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회사 생활을 물었고 서연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그냥 바쁘죠.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라.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준비된 답변처럼 느껴졌다. 김영옥은 미소로 넘겼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거리감이 피어올랐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통화를 마쳤다. 김영옥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의 표정 속에서 스쳐 지나간 미묘한 긴장감이 마음을 걸리게 했다. 서연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먼저 준비하러 들어갈게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뒤 김영옥은 식탁을 정리하며 잠시 멈춰 섰다. 조용한 부엌, 따뜻한 국 냄새. 그런데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분명 모든 것이 평온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균열이 그날의 시작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영옥은 아침에 느꼈던 묘한 불안을 털어내려는 듯 유난히 손에 정성을 더했다. 식탁 위엔 잡채, 고등어조림, 미역국, 각종 나물까지 올려졌다. 하루 종일 시장을 다녀오고 장을 봐온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나누고 싶었다. 아들 이준호는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미리 연락이 왔지만 며느리 최서연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혹시나 야근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김영옥은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식탁을 지켰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 9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현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었다. 회사용 재킷을 걸치고 들어선 그녀는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익숙한 무표정이 감돌았다. 영옥은 그 모습을 보며 반가운 마음에 말했다. 서연아, 아직 저녁 못 먹었지? 좋아하는 반찬들 해뒀어. 얼른 와서 먹어. 서연은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간단히 저녁 먹고 왔어요. 김영옥은 순간 손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봐. 집밥이 좋은 날도 있잖아. 괜찮아요. 진짜 배불러요. 어머님 혼자 드세요. 전 씻고 들어가 쉴게요. 서연은 짧게 미소 지은 뒤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 사이로 고요함이 스며들었다. 영옥은 말없이 서서 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앉아 수저를 들었다. 그러나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조용한 부엌에서 김영옥은 자신이 괜한 수고를 했던 건 아닌가, 너무 기대를 했던 건 아닌가 자문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바쁘지. 식사 한 끼쯤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저 밥상 위에 남은 찬 음식들만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대변하고 있었다. 그 시간 방문을 닫은 서연은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겉으론 공손히 웃었지만 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치여 지쳐 돌아왔는데 집에서도 시어머니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짐처럼 느껴졌다. 꼭 같이 밥을 먹어야 하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집에서 밥 차려놓고 기다리셨어.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곧 돌아온 답장에는 헐, 너 아직도 시집살이 중이야? 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덮고 욕실로 들어갔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늦은 밤 이준호가 귀가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 남아있던 김영옥은 아들을 반갑게 맞았다. 오늘 회식은 어땠니? 저녁은 잘 먹었고? 응, 엄마. 고기 많이 먹었어. 근데 서연이 오늘 저녁 밖에서 먹는다고 문자는 했더라.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나? 김영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잠시 내려앉았다. 자신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아들에게만 말하고 자신에겐 아무 말도 없었다.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뭐, 괜찮아.
다음엔 말만 해주면 되지 뭐. 준호는 죄송한 듯 어깨를 움츠렸다.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괜찮다니까.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쉬어.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향했다. 조용한 거실 혼자 남은 김영옥은 다시금 식탁을 바라보았다. 덮개 아래 있는 음식들에 손도 대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루 동안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순간들이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 영옥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그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아래에 감춰진 뭔가가 진짜 있는 걸까? 그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지만 그 쓸쓸한 기운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주말 아침, 김영옥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새들도 아직 울지 않는 시간,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마저 차가웠다.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자 거실엔 어제 저녁 쌓아둔 빨래 바구니가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부터 개기 시작했다. 뭔가 하고 있어야 마음이 가라앉았다. 며느리 부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불은 구겨져 있고 옷가지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김영옥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화장대 위를 정리하던 그녀의 시선이 한쪽 서랍에 멈췄다. 평소엔 잠겨있던 서랍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낯선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결에 서류 하나를 꺼냈다. 앞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아래쪽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익숙한 주소였다. 자신의 집 주소. 김영옥은 깜짝 놀라 서류를 넘겼다. 매매 계약서란 제목, 매수인의 이름, 그리고 가장 아래쪽. 매도인 김영옥인.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인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확실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필체는 분명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다. 더 놀라운 건 인감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게 어떻게? 김영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의 도장과 인감 증명은 모두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 중이었다. 서연이 그걸 몰래 가져다 썼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류 더미를 뒤지다 보니 위임장이란 제목의 문서도 있었다. 본인을 대신해 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 그리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위조였다. 철저히 치밀하게. 김영옥은 이를 악물었다. 이 아이가 내 집을 팔려 했다고? 서류는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그러나 계약서 복사본 한 부는 조용히 가방 안에 접어넣었다. 그녀는 묵묵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김영옥은 찬물 한 잔을 들이켰다. 심장은 요동쳤고 눈앞이 핑 돌았다. 싱크대에 몸을 기대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어떻게 봤길래 이런 짓까지 했니?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배신, 분노, 슬픔. 무엇보다 참아온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김영옥은 자신이 더는 참는 시어머니로만 남아선 안 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오후 김영옥은 집안일을 하며도 멍하니 손이 자꾸 멈췄다. 서랍에서 발견한 계약서와 위임장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손으로 빨래를 개면서도 젖은 수건을 짜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뭔가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저녁이 가까워올 무렵 이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회식이 생겨 늦는다고 했다. 김영옥은 담담하게 전화를 끊고 그 소식을 차마 서연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만 집에 남는 저녁이 또 한 번 찾아왔다. 해는 졌고 집 안엔 어둠이 내려앉았다. 거실 등을 켜지 않은 채 김영옥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주방 한켠에 마련해둔 반찬들에서 김이 빠지고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퇴근에 들어섰다. 늘 하던 듯 짧은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서연에게 김영옥은 조용히 물었다. 밥은 먹고 왔니? 네, 회사 사람들이랑 간단히 먹고 왔어요. 그 말에 김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다. 서연은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싸늘하게 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영옥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졸다 말다를 반복했다. 그때 조용한 방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서연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새어나왔다. 응,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 어머님은 눈치가 없으셔서 쉽게 넘어가실 것 같아. 김영옥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자세히 들으려 고개를 들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방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서연의 말. 위임장은 잘 처리했고 중도금만 들어오면 계약 마무리돼. 준호는 아직 몰라. 그냥 어머님이 스스로 나가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리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무릎이 떨렸고 손등이 차가워졌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자신이 몇십 년을 살며 지켜온 집, 그 집을 며느리가 그것도 몰래 자기 서명을 위조해서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마침내 끊어지듯 무너졌다. 김영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서 웃는 서연의 목소리는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다. 조용히 몇 가지 옷가지와 서류 복사본, 통장, 핸드폰을 챙겼다. 방문을 나서며 그녀는 거실에서 멈춰섰다. 아무도 없는 공간, 하지만 너무도 낯설어진 공간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이 집에서 엄마 소리 듣는 것도, 사람 대접받는 것도 끝났구나.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수십 년간의 인내가 그 순간에서야 무너졌고 동시에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김영옥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영옥은 택시에 몸을 실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용궁사절로 가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밤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신호등 불빛이 눈앞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김영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 집, 그 아이, 그 서명, 그리고 그 배신만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절에 도착하자 오랜 지인이자 보살인 윤정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고, 영옥 씨. 웬일이야, 이 밤에.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옥은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무너졌다. 그녀는 말없이 윤정자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수십 년 참아온 억울함, 무시당했던 서운함, 그리고 아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윤정자는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서연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옥은 흐느끼는 숨 사이로 말했다. 내 집을 걔가 내 집을 팔려고 했어. 내 도장, 내 서명 그걸 흉내내서 계약까지 했더라고. 뭐라고? 네 명의 집을. 준호는 모르고 나 혼자 눈치채고 나왔어. 그냥 다 지쳐서. 윤정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냥 넘어가지 마. 영옥 씨, 이번엔 진짜 참으면 바보야.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물러설 데도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이준호는 퇴근 후 집안이 조용한 걸 느꼈다. 현관엔 어머니의 신발이 없었고 부엌 깬 반찬 냄새 대신 텅 빈 공기만 가득했다. 서연아, 엄마 어디 가셨어? 서연은 화장을 지우며 짧게 말했다. 짐 싸서 나가셨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정리하고 싶으시다더라. 그냥 당신이 집에 없을 때 나가셨어. 나도 당황했지.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그 말에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는 늘 말없이 참는 성격이지만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엄마 예민하신 거 알잖아. 우리 사이 좀 편하게 만들자고 해도 늘 그랬고, 이번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 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찜찜함이 일었다. 무언가 어긋난 느낌. 그날 밤 그는 안방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한다. 부동산 계약서. 그 위엔 익숙한 주소가 찍혀 있었고 매도인은 김영옥. 그런데 사인은 낯설었다. 그는 그 서류를 붙든 채 굳어버렸다. 이거 엄마가 사인한 거 맞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영옥은 절방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지만 퀭한 눈은 피로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넘겼다. 정자는 이미 아침 공양 준비로 주방에 들어갔다. 이젠 나도 참는 걸 그만해야겠다. 창밖엔 겨울 햇살이 얇게 퍼지고 있었다. 김영옥은 침대맡에서 어제 챙겨온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다. 피임약, 부동산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필체로 적힌 사인. 인감도장까지 그대로 복사된 서류였다. 그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다. 잠시 후 정자가 방에 들어왔다. 오늘은 어쩔 거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김영옥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 곧 다시 돌아가야지. 그냥 나가주는 건 그 아이에게 면죄부 주는 거잖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게 우리 영옥이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따로 보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 시각 이준호는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명은 어머니 이름이었지만 필체는 익숙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졌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가 예전에 남긴 손편지를 꺼내 비교했다. 확실히 달랐다. 이게 엄마가 쓴 게 아니야.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세 번째 시도 끝에야 김영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엄마, 이건 뭐야? 이 계약서 엄마가 쓴 거 아니지? 그래. 아니야.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오늘 저녁 얼굴 보고 말하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맺혔다.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다. 김영옥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서연이 엄마 명의 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한 거야? 그래. 위임장도 위조됐고 인감도 내가 쓴 게 아니야. 준호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김영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젠 너도 봤으니 알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아이, 내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준호는 숨을 내쉬었다. 얼굴엔 충격, 당혹, 그리고 어렴풋한 분노가 엉켜 있었다. 그는 더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며 가방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 대신 낯선 정적이 그를 반겼다. 거실은 조용했고 서연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왔어? 오늘 회의 많다더니 힘들었지? 그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코트를 벗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 잠깐 얘기하자.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응? 무슨 일인데? 준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냈다. 식탁 위에 펼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엄마 명의 집 계약서. 내가 진행한 거지. 서연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침착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거, 그거 내가 그냥 시세 알아보느라 받은 거야.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었어.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럼 이건 뭐야? 위임장. 엄마 서명 위조된 거 나 다 봤어.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몇 초간 침묵하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집 판다고 했던 거 당신도 알았잖아. 어머님이 자꾸 끼어들고 우리 사생활에 간섭하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몰래 엄마 도장 찍고 계약을 했다고. 당신한테 말하면 무조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서연의 말은 냉정했고 변명 같지도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실망과 분노가 엉켜 있었다. 넌 엄마를 그냥 밀어내고 싶었던 거지. 편하게 살겠다고. 그게 그렇게 급했어?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은 몰라. 나 진짜 힘들었어. 그 말에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엄마한텐 당신이 가족이었어. 근데 당신은 그걸 이용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김영옥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섰다. 얘기 다 들었다. 서연은 놀라서 일어났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엄마. 김영옥은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위조, 인감 도용 이게 다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니? 서연은 말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다. 김영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아. 넌 선을 넘었어.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준호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순간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실 한복판. 공기는 숨막히도록 정적에 잠겨 있었다. 김영옥은 여전히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고 단단했다. 몇 초간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억지로 태어난 척하면서도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그게 다 오해예요. 그냥 제가 부동산 상담만 받아본 거고 아직 계약 확정도 안 된 상태였어요. 김영옥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계약서 복사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오해? 위조된 내 서명에 인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이게 상담이니? 서연은 입을 꾹 다물었다. 이준호는 묵묵히 서 있었다. 충격이 가시지 않은 눈빛이었다. 김영옥은 그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오늘 내 얼굴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서연은 이내 발끈하며 말했다. 어머님도 저한테 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들 옆에 엄마가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아세요? 그 말에 김영옥은 미소를 거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한 짓은 가족이란 말조차 하기 부끄러운 거야. 이준호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왜 말 안 했어? 왜 나까지 속였냐고.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은 어머님 편만 들 테니까. 난 그게 싫었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엄마를 속이고 집까지 넘기려 한 게 정당화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당황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내세울 말은 없었다. 김영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 변호사 명함이야. 널 법적으로 어떻게 할진 아직 결정 안 했지만 최소한 내가 이 집에 더 머물 수는 없어. 오늘 당장 나가.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더는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 준호야, 내가 결정해. 이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이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나도 더는 못 믿겠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너를. 서연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김영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다. 잠시 후 서연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는 준호를 한번 바라봤지만 그는 외면했다. 김영옥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집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긴 정적 끝에 이준호가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김영옥은 아들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창밖엔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김영옥의 마음에는 차가운 바람 대신 조용한 따스함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다시 그녀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